비인재들이 내가 비인재임을 늦게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부분이 비인재임을 그 비인재가 알게끔 하는 데서부터 비인재의 성과 개선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인재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인재를 우리 조직에 영입하는 게 첫 번째 얘기였고, 그리고 우리 조직에 있는 인재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얘기를 마쳤고, 세 번째는 이제 구성원의 성장, 비인재를 어떻게 인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성원 조직 내에서 어느 조직이나 상대적 비인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절대적 기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비인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리더가 이런 비인재를 발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리더가 항상 바쁜 자리이고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비인재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첫 번째 인재의 유지 관점에서 좋은 동료가 좋은 인재를 유지한다라는 관점에서도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조직의 어떤 동기부여 관점에 있어서도 비인재를 방치하게 되면 조직에 다양한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재가 우리 조직에 있다라고 하면 비인재를 어떻게 인재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 고민에 따른 적절한 액션이 취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저성과자 관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성과자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성과가 우리는 역량과 노력의 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량이 부족한 구성원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노력이 부족한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구성원이라고 하면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에 대한 피드백이 가야 될 거고요. 그런 피드백으로 인해서 그런 역량이 보완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역량이 보완될 때까지 리더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코칭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역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반면 노력이 부족한 구성원이라고 하면 구성원이 좀 더 몰입도를 높여서 노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의 수준으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속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인재를 성장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리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게 될 말씀이, 정화되지 않는 불순물이라고 하면 수조에서 빼야 되겠죠. 우리 조직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양성화해서 꺼내기 힘든 얘기이기도 한데요. 조직과 잘 맞지 않는 구성원은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 이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무겁고 힘들었지만, 요즘 스타트업 씬을 위주로 이렇게 구성원 입장에서도 나와 맞지 않는 조직, 나와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조직 또는 일을 찾아서 다른 기회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이별의 과정이 예전만큼은 무겁지 않고 요즘은 조금 덜 무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인재 밀도 관리가 리더의 중요한 역할임을 리더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비인재에 대한 발견, 그리고 비인재가 비인재임을 알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요. 리더가 봤을 때 구성원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아웃풋이 안 나오고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을 해야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리더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인지를 하게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리더와 나누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비인재들이 내가 비인재임을 늦게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리더가 하지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인재가 비인재임을 알게 한다. 어떤 부분이 비인재임을 그 비인재가 알게끔 하는 데서부터 비인재의 성과 개선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비인재를 인재로 만드는 과정이 힘들지만 리더와 구성원의 노력이 있으면 개선되는 경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리더와 구성원이 비인재를 인재로 만들기 위한 상호 간의 노력이 상당 시간 이루어졌음에도 역량이나 노력 관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는 어떤 다양한 이유들로 조직의 에너지를 저하시키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라고 하면 리더는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조직 전체의 성장
관점에서 이 구성원과 이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구성원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거고, 구성원도 개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기여할 수 없는 조직 또는 나의 기여도가 구성원의 성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거나 나와 맞지 않는 조직이라고 하면 이별하는 것도 구성원 개인의 관점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이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리더가 인재 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 문화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강의로 끊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랩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더 문화 아래서 리더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의 성과 관리, 그리고 조직 문화의 전파자, 그리고 인재 밀도 관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한 리더의 공감대, 구성원, 모든 전사 구성원의 공감대가 건강하게 형성된 것이 리더 문화가 잘 자리 잡은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인재 밀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재 밀도 관리에 크게 4개의 키워드가 있었죠. 인재의 영입, 그리고 인재의 유지, 비인재의 발견과 성장, 그리고 비인재와의 이별, 이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재 밀도 관리를 위해서 이 4가지가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요소들인데요. 이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리더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CEO와 HR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 CEO, HR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인재 밀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리더 문화 컨텐츠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